여러분, 해가 바뀌는 그 경계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번에는 정말 잘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물결처럼 일어납니다. 풍수와 무 속에서 새해는 단순한 날짜의 교체가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이 새로 태어나는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 가장 빠르게 기운의 방향을 꺾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풍수에서는 선물을 물건의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물은 마음과 뜻이 실린 기운의 덩어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는 의식이며 그 순간 두 사람의 운줄이 잠시 맞닿습니다. 누군가에게 새해 선물을 건넨다는 것은 내 삶에 복이 스며들어라 하고 바람을 올리는 행위이자 동시에 나는 너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는 사람이다라고 우주의 장부에 도장을 찍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새해 선물은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됩니다. 좋은 선물은 길을 열고 무거운 선물은 괜히 기운을 묶어버립니다. 오래된 집안의 풍습과 풍수의 상징, 무 속에서 말하는 기운의 결을 따라 새해에 주면 복이 되는 선물을 한 가지씩 꺼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장 맞을까를 스스로 감으로 고를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조심하면 좋은 선물, 새해에는 가급적 피하는 편이 마음이 편한 것들도 함께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요. 도움 되실 것 같으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재물운과 복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정성껏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 소원도 적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 해가 부드럽게 풀리길 진심으로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먼저 새해 선물을 고르는 가장 기본의 원리를 하나만 기억하세요. 풍수에서 복은 들어와서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만큼 그 기운이 새지 않고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선물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사람의 머릿속과 마음의 양기를 올려주는 것. 둘째, 재물의 흐름을 담아주는 그릇이 되는 것. 셋째,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 이 세 갈래를 따라가면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부담이 되는지 윤곽이 선명해집니다. 가장 먼저 꺼낼 선물은 책입니다. 풍수와 무 속에서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빛입니다. 책은 사람의 생각을 환하게 하고 막힌 길을 비추며 잘못된 선택을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의 운이 막힐 때 대부분은 길을 모를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이 잡히지 않고 눈앞의 선택지가 모두 불안해 보이고 마음이 자꾸 땅으로 꺼질 때 그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위로보다 한 줄의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책은 그 방향을 건네는 선물입니다. 새해의 책을 선물한다는 것은 올해 너의 판단이 밝아지고 너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축원을 얻는 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책의 두께가 아닙니다. 책이 유명하냐, 베스트셀러냐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맞춰 한 권을 고르는 것이 풍수적으로도 가장 정확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책을 줄 때 조용히 책갈피 하나를 끼워주세요. 혹은 첫 장의 빈 여백에 짧은 덕담을 써도 좋습니다. 올해 너의 길이 이 문장에서부터 열리길. 그 한 줄이 책의 기운을
정착시키는 주문이 됩니다. 선물은 말과 함께 완성되니까요. 다음으로는 지갑입니다. 지갑은 풍수에서 돈이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방입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새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 있죠. 지갑은 그 새는 구멍을 막고 재물의 기운이 잠시 쉬어가게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지갑을 선물한다는 것은 올해 너의 재물운이 자리를 잡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모아야 할 것은 모이길 하는 뜻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지갑은 손때와 함께 지난 해의 고단함을 붙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새해의 지갑을 바꾸면 그 손때와 함께 묵은 흐름도 털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집안도 많습니다. 지갑 선물에는 오래된 풍수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갑을 빈 채로 주지 않는 것. 빈 지갑은 비어있는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지폐 한 장, 동전 한 개라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비어있지 않게 시작하라는 뜻이지요. 이 작은 채움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풍수는 결국 마음의 방향을 다루는 지혜이기도 하니까요. 지갑과 함께 이어지는 선물은 가방입니다. 가방은 지갑보다 더 큰 그릇입니다. 지갑이 재물을 머무르게 한다면 가방은 기회와 인연을 담습니다. 사람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가방을 선물하는 것은 올해 너의 걸음마다 좋은 일이 따라붙고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는 뜻을 품습니다. 특히 일 때문에 이동이 많은 사람,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방은 길이 열린다는 상징으로 아주 힘이 센 선물이 됩니다. 이때 풍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실용성입니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들고 다니지 않으면 기운이 붙지 않습니다. 새해의 선물은 장식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숨 쉬어야 합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단정한 수납이 좋은 가방이 맞고 학생에게는 가벼운 백팩이 맞고 육아나 일을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수납이 많은 토트가 맞습니다. 너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선물, 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술은 단순히 취함이 아니라 풀림입니다. 얼어붙은 말이 녹고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고 딱딱한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물길 같은 것이 술의 상징입니다. 새해에 좋은 술을 선물한다는 것은 올해 너에게 여유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일이 매끄럽게 흐르길 하는 기원을 담는 행위입니다. 특히 거래처나 오래된 관계 혹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어른에게는 고급 술 한 병이 존중과 복을 동시에 전하는 방식이 됩니다. 물론 술은 누구에게나 맞는 선물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같은 상징을 가진 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향이 좋은 차, 깊은 맛의 커피, 혹은 무알콜 와인 같은 것들이 술의 여유와 풀림의 상징을 대신해 줍니다. 중요한 건 올해는 숨 좀 편히 쉬어라. 내 삶이 부드럽게 풀려라 하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 옷입니다. 새해에 새 옷을 입는 풍습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고 몸은 기운을 담습니다. 새 옷은 낡은 기운을 벗고 새 기운을 입는 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추운 계절의 새 옷, 목을 감싸는 머플러나 장갑, 따뜻한 니트 같은 것은 건강과 보호의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누군가에게 새 옷을 선물한다는 것은
오래 너를 감싸는 기운이 단단해지고 상처받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따뜻하게 지켜지길 하는 뜻이 됩니다. 옷 선물은 취향이 강하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면 기운이 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은 아이템, 예를 들면 색이 무난한 머플러, 장갑, 스카프, 혹은 집에서 편하게 입는 따뜻한 홈웨어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할 때 올해는 너의 하루가 따뜻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주세요. 말은 기운을 붙잡는 매듭이 됩니다. 6번째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에 신발을 바꾸며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나의 길이 바뀌길. 풍수에서도 신발은 이동과 성취, 번영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낡은 신발은 지난 해의 험한 길을 기억하고 있고, 새 신발은 앞으로의 새 길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것은 너의 길이 열리고 너의 걸음이 단단하길 바라는 보호의 의미로 아주 좋다고 보는 풍습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풍수와 무속의 금기가 등장합니다. 신발은 관계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신발을 타인에게 선물하면 떠남이나 복이 빠져나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선물로 신발을 고를 때는 상대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는 좋은 보호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는 신발 대신 길을 돕는 다른 선물, 예를 들어 따뜻한 목도리나 실용적인 가방, 혹은 새해의 시작을 돕는 책으로 바꾸는 편이 분쟁을 만들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풍수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선택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7번째, 마지막으로 식물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복은 사실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 안의 기운이 무겁고 답답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운이 막힌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식물은 그 공간의 숨결을 바꿉니다. 잎이 숨쉬고 물이 돌고 생명이 자라나는 기운이 집 안에 자리 잡으면 그 집의 기운은 조금씩 정화됩니다. 새해에 식물을 선물한다는 것은 올해 너의 공간에 맑은 기운이 머물고 걱정이 가벼워지고 좋은 일이 자라나길 하는 축원입니다. 돈나무류는 이름 그대로 재물운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고, 스투키처럼 관리가 쉬운 식물은 안정과 정리의 기운을 돕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식물이 받는 사람의 삶에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집에는 그늘에서도 버티는 식물이 좋고, 바쁜 사람에게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 좋습니다. 풍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운은 생활과 맞닿아야 살아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지 않으면 새해 선물 풍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로 조상 복입니다. 무속에서 복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온다. 그 뿌리가 바로 부모님이고 조상이고 나를 길러준 집안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정초의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효도의 표현이 아니라 내 운의 근원을 정돈하는 의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모님께는 화려한 물건보다 따뜻함과 편안함이 담긴 것이 좋습니다. 손을 감싸는 장갑, 목을 보호하는 머플러, 무릎을 덮는 담요, 혹은 부모님의 하루에 여유를 더해주는 차 한 통. 여기에 손편지 한 장을 더해보세요. 무속에서는 글자가 부적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글씨체가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 문장 자체가 부모님의 마음을 덮이고 그 따뜻함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효의 복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집안 기운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흐름은 같습니다. 정초에 부모님의 마음이 편해지면 이상하게도 내 삶의 구석구석이 덜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선물을 복이 되게 만드는 작은 의식을 몇 가지 더 얹어볼까요? 무속과 풍수는 거창한 의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 첫째, 포장은 가능하면 깔끔하게 하세요. 너저분한 포장은 기운을 산란하게 만든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이든 천이든 한 겹으로 정성껏 감싸고 매듭은 단단하게 지어주세요. 매듭은 머물매 상징입니다. 복이 들어왔다가 새지 않게 묶는다는 뜻이지요. 둘째, 선물은 가능하면 밝은 시간에 건네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양기가 강합니다. 물론 밤에 만나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럴 땐 이 선물에 좋은 기운이 담기길 하고 한번 마음속으로 읊어주세요. 무속의 언어로 말하면 마음속의 한마디가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셋째, 선물을 건넬 때 손으로 바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탁자 위에 툭 놓는 것보다 두 손으로 건네며 상대의 눈을 잠깐 마주치세요. 그 짧은 순간에 기운이 연결됩니다. 선물의 기운은 그 연결을 타고 흐르니까요. 넷째, 새해 첫 주에 주는 선물은 힘이 세다고들 말합니다. 정초는 기운이 아직 굳기 전이라 작은 바람도 크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선물의 덕담도 짧고 단정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올해는 돈길이 열리길. 올해는 내 마음이 편하길. 올해는 내 일이 잘 풀리길.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풍수에서는 단정한 말이 기운을 곧게 세운다고 봅니다. 다섯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첫 사용을 도와주세요. 책이라면 이 부분부터 읽어봐. 지갑이라면 여기 안쪽 수납이 편해. 식물이라면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돼. 이렇게 첫 숨을 붙여주면 선물이 곧바로 생활에 들어가고 생활 속에서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제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복의 결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며 상황별로 상징을 붙여보겠습니다. 새해의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책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신의 등불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가방이 단순한 수납이 아니라 새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지갑이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차 한 통과 따뜻한 옷이 숨을 돌리는 부적이 됩니다. 집이 답답하고 일이 꼬이는 사람에게는 식물이 공간의 숨통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주문이 달라집니다. 선물은 결국 그 사람의 현재에 맞는 축원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가 준 선물이 특별히 비싸지도 않은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 왜 그럴까요? 그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 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맞는 기운이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정확히 읽어주는 감각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 선물은 단순한 금기와 추천을 넘어 상대를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오면 우리는 모두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밀어주는 손길이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선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기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오래된 경험이 만든 주의 표지판입니다. 모자, 지팡이, 양말 같은 것들이 정초에 꺼려지는 건 그 상징이 새해의 방향성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올라가고 넓어지고 밝아지는 흐름을 타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무거움이나 약함, 혹은 내려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그 이미지가 마음에 걸리면 그 자체로 기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풍수는 늘 말합니다. 걸리면 피하라. 마음이 불편하면 이미 그 선물은 복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가능한 한 선명한 상징을 고르세요. 빛을 주는 책, 담아주는 지갑과 가방, 풀어주는 술과 차, 보호하는 새 옷, 길을 여는 신발, 숨통을 트는 식물, 그리고 무엇보다 덕담 한 줄로 선물의 기운을 잠그세요. 그 한 줄이 선물을 부적으로 만들고 그 부적이 새해의 문을 통과해 상대의 삶에 조용히 자리 잡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선물이 누군가의 한 해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때가 맞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정초는 때가 맞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마음이 상대의 삶에서 뿌리 내리고 그 뿌리가 다시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새해 선물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의 문턱에서 복의 방향을 밝게 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밝은 기운이 머물고 재물운과 건강운, 평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제가 진심으로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들의 행운을 부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